안녕하십니까, 박영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자공학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전자공학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한테 혹은 이제 복학을 하거나 군대 갔다 오거나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전자공학을 다시 공부하거나 하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공부를 하면 좀 좋겠다,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 또 전자공학이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은 좀 전체적으로 보고할 수 있어서 좋다, 이런 내용들을 또 소개드리고, 또 공부하면서 좀 주의해야 할 점, 그런 것들을 좀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전자공학이라는 학문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전자공학은 보통 전자공학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복잡한 회로나 이런 이제 사진 같은 게 떠오를 건데, 전자공학의 원래 이제 정의는 이게 진공이나 기체, 고체 내에서 이 전자의 운동을 이제 연구하거나 이용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목의 이름도 전자공학, 전자공학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자의 거동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그 진공이나 기체 속에서 전자의 흐름도 공부하게 되고, 이 고체 안에서 그 전자의 운동을 이제 공부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여러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자공학을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제 전자공학 내에서 여러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 과목들은 또 더 발전을 해서 새로운 학문으로 이제 파생이 되고 있죠. 그걸 좀 살펴본다고 하면 신호처리, 통신공학, 제어공학, 계측공학, 컴퓨터공학, VLSI 설계공학, 그 외에도 많은데요. 그래서 전자공학과 이제 대학교 전자공학 안에 보면 과목들을 보면 이제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몇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신호 처리 같은 경우는 이 신호를 분석하고 처리하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신호는 크게 아날로그 신호, 디지털 신호가 있는데요. 이제 아날로그 신호 같은 경우는 정폭, 필터링, 또 변조, 복조 이런 것들이 있고요. 디지털 신호는 압축, 오류 검사, 오류 검출 이런 것들을 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신호 처리를 좀 설명하기 쉽게 이렇게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여기 그래프를 보면 여기 시간축이죠. 시간축에 이제 여기가 진폭인데, 이런 신호가 오면 우리는 그냥 이런 신호를 보면 여기서 그 정보를 좀 내기가 어렵죠. 하지만 이것을 신호 처리를 이렇게 하다 보면, 신호 처리를 하면은 여기가 주파수 영역이죠. 가로축이 주파수인데, 주파수별로 어떤 특정 주파수에서 이런 진폭이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호를 처리를 하다 보면 어떤 특정 주파수에서 이렇게 그 신호가 큰 것들이 이렇게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범죄 수사나 이런 곳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통신공학이 있는데요. 통신은 이제 통신이라는 게 정보를 주고받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송신기, 수신기인데요. 유선, 무선 다 있죠. 그래서 이런 장비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학문으로 들어가면 이게 수학적으로 여러 가지를 공부하지만, 그 표면으로 보기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공부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 드럼 같이 생긴 게 안테나인데, 안테나를 통해서 신호를 주고 받고, 이것들은 이제 그 신호를 주고 받는 기계들이죠. 또 이 안에 더 들어가면 또 좀 바로 앞에서 배웠던 이제 신호 처리 같은 거를 또 그것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되죠. 그다음 제어공학은 이제 가장 설명하기 쉽게 이야기하면 드론 같은 거죠. 드론이 자세 제어하는 거 어떻게 하느냐, 시시각각으로 이렇게 기울기나 회전 같은 것을 이제 검출을 해서 이제 거기 이제 균형을 잡아야 되고, 또
자율주행 자동차도 이제 이런 영역에 속하죠. 제어공학에 들어가고 또 공장에서 그 각 공정에 그 컨트롤하는 그런 것들도 이 제어공학에 속합니다. 계측공학은 앞에서 이제 제어공학하고 관련이 깊은데요. 제어공학은 어떻게 제어를 할 것인가 하는 쪽에 관심을 두고 있고, 계측공학은 어떻게 검출할 것인가. 그러니까 검출을 해야 그 원래 원하던 것과 그 차이를 찾아서 제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물리량을 측정하는 이런 기기를 이제 설계하고 만드는 그런 쪽에 관련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아주 높은 온도를 측정한다든지 이런 이제 센서 같은 쪽 이런 쪽을 공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제어공학하고 묶어서 제어계측공학으로 이렇게 그 과목이 이제 만들어진 때가 많습니다. 이제 컴퓨터공학은 뭐 컴퓨터와 컴퓨터 시스템의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하드웨어 설계, 그 다음에 컴퓨터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인베디드 시스템을 개발하는 이런 것들에 관련된 학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VLSA 설계공학은 뭐 쉽게 말하면 반도체 설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설계를 해서 뭐 상품화된 것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상품화되는 거죠. 이제 지금까지 그 전자공학에서 파생된 학문을 봤는데요. 파생된 학문을 본다는 것은 그 전자공학에서 다루는 그 과목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 다루는 과목들은 좀 전에 이야기했던 파생된 학문의 기초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자공학에서 다루는 여러 과목들이 있는데, 이제 요것들이 더 발전을 해서 새로운 이제 분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자공학에서 배우는 이 과목들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공학에서는 이제 전자기학, 회로이론, 물리전자, 전자회로, 신호처리 및 시스템, 제어 시스템공학, 통신공학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여기들이 좀 전에 이야기했던 거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것들이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기초 과목이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해서 좀 전에 뭐 VLSI 설계하는 것들이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됩니다. 그렇게 요것들을 이제 전자공학에서는 공부를 하게 되는데, 조금 이제 자세히 보면은 전자기학은 이제 전기와 자기 현상을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전자기학은 전자공학에서 가장 이제 기초적인 학문인데요. 이렇게 전기와 자기 분야를 공부를 해서 이제 전자기장을 다루게 됩니다. 그 다음 배우는 게 이제 회로이론인데요. 회로이론은 이제 전자소자로 이루어진 회로망을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회로이론에서 다루는 전자소자는 이제 수동소자를 기반으로 해석합니다. 이제 능동소자도 다루기는 하는데, 능동소자는 수동소자로 모델링해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뭐 회로이론 책을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죠. 회로가 나오고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이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한 전자기학과 회로이론이 전자공학에서 이제 그 제일 처음으로 배우는 그 전공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물리전자는 이제 그 학교 커리큘럼에 따라서 이제 물리전자, 고체 그 물리학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좀 다른데요. 물리전자는 그
전자공학에서 사용하는 이 소자들의 동작 원리를 물리적으로 규명하는 학문 분야입니다. 그래서 뭐 저항이나 여기 다이오드나 뭐 트랜지스터나 IC 이런 것들을 이루는 그 물질들이 어떤 물리적인 성질을 가지고 하는가, 그것들을 이제 어떻게 컨트롤이 되고 하는가 하는 것들을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다른 물리전자공학이라는 또 이름으로 또 따로 다른 새로운 학문이 이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주로 이제 전자공학에서는 고체 상태로 된 소자를 다루죠. 이게 다들 고체죠. 그래서 이제 고체 전자공학이라는 이런 이름으로 또 어떤 학교에 따라서는 고체 전자공학이다 이렇게 이제 과목명을 정해서 하기도 합니다. 아날로그 회로는 뒤에 나오는 이 디지털 회로하고 보통은 합쳐져서 하나의 회로 이론이라는 전자회로라는 이런 과목으로 전자회로라는 이제 과목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안에 이제 아날로그 회로도 들어가고 디지털 회로도 들어가고 또는 아날로그 회로 따로 디지털 회로 따로 이렇게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날로그 전기 신호를 처리하는 전자회로를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아날로그 신호가 들어가면 이게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 하는 것들을 공부하는 학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회로는 신호 중에서 이제 디지털 신호를 이용해서 전자회로를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회로니까 이제 신호가 0, 1 이렇게 되는 것들을 해서 이게 뭐 여기 0, 1, 0 뭐 이런 식으로 1, 0, 0 이렇게 신호가 들어가면 어떻게 출력이 나오는가 하는 것들을 공부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초적인 건데 이런 것들이 복잡해져서 이제 이런 식으로 복잡한 동작을 하는 그런 이제 회로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다음 신호 처리 및 시스템은 이제 신호 중에서 연속된 신호나 또는 이산은 이렇게 똑똑 떨어진 신호를 말합니다. 이런 신호를 이제 해석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뭐 그래프 여러 가지 그래프가 나온 것처럼 시간축, 주파수 쪽에 따라서 신호를 분석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어 시스템 공학은 어떤 장치들의 동작을 이제 관리 명령 지휘 통제하는 뭐 쉽게 한마디로 하면 컨트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원했던 대로 다르면 이렇게 피드백을 받아서 다시 이렇게 제어를 맞추어주는 이런 것들을 하는 공부입니다. 이건 뭐 비례하는 것도 있고 적분하는 것도 있고 미분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동작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과목입니다. 아날로그 통신 뒤에 이제 디지털 통신이 나오는데 이거 두 개 합쳐서 그냥 이제 뭐 통신공학이다 이렇게 이제 혹은 뭐 통신이론 이렇게 이제 과목을 두고 하는데요. 안에 이제 아날로그 디지털 합쳐진 것도 있고 아날로그 따로 디지털하로 이렇게 이제 하는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아날로그 통신 시스템은 아날로그 신호를 다루는 그런 이제 과목입니다. 그래서 전송을 어떻게 하느냐, 변조를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것들, 성능 분석 뭐 이런 다중 접속 방식, 신호의 분석 방법 이런 것까지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뭐 모듈레이터, 디모듈레이터 요거 두 개 합쳐서 모뎀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모뎀이라는 게 이게 변조, 모듈레이션, 복조, 디모듈레이션 이제 이런 것들
하는 그런 것들, 신호가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지고 하는가 하는 것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디지털 통신은 이제 신호가 디지털 신호입니다. 그래서 앞에 하는 이제 다루는 거는 이제 비슷한데 신호가 디지털 신호라는 게 다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모듈레이션도 하고 디모듈레이션도 하고, 그리고 이제 신호를 이제 그 암호화하는 그런 것들도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뭐 이제 배우는 것들은 앞에서 설명드린 거 외에도 이제 그 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몇 가지만 이제 소개드린 거고요. 이제 전자공학 관련된 직업을 보면 이보다 훨씬 많겠죠. 많은데 이제 몇 가지 추려 보면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주항공 엔지니어, 자동 제어 들어가고, 뭐 우주항공에는 회로가 많이 들어가죠. 방송 엔지니어, 방송 하는 곳에서도 이제 여러 전자기기가 들어갑니다. 제어 개척도 마찬가지고요. 뭐 전자기사 이런 그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정보통신 컨설턴트, 또 네트워크 엔지니어, 시스템 분석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하자면 많고요. 이건 이제 찾아보시면 어떤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좀 이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나왔는데요. 전자공학을 공부하는 법하고 또 할 때 유의해야 하는 법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이것들은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질문받은 것들을 분석해서 분석한 결과를 이제 바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강조드리고 싶은 게 정의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 학부에서 배우는 이런 전자공학은 이론이 이미 정립된 겁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새롭게 만들어진 그런 이론이 아니고 이미 정립된 것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정의가 이론이 정립되어 있고, 정의는 이제 새로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이 정의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학생들은 이 정의를 막 새로 세우려고 하는데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 정의를 무시하고 뭐 자기 세계에 빠져가지고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막 그렇게 하면서 자기만의 이론을 막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정의는 이제 이미 정해져 있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만약에 이제 이 정의를 무시하고 자기만의 생각을 이렇게 막 구축해서 뭔가를 체계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면은 그 이후에 오는 개념이 모두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다른 이미 만들어진 정의하고 맞지가 않게 되죠. 새롭게 막 정의를 따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해도 서로 이해가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똑같은 누군가가 A라고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도 A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A하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A하고 이게 만약에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말은 A라고 하는데 뜻이 달라져 버리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의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예를 들면 오음의 법칙, 오음의 법칙이 설명이 됐다 하면 오음의 법칙은 법칙으로서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만 맞추려고 하면 안 된다. 개념을 모른 채 이제 문제의 답만 이렇게 맞추려고 하다 보면은 뭐 간단한 문제는 좀 그렇게 해서 점수가 나올지 모르지만 시험 치고 나면 거의 다 잊어버리죠. 이제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념을 잘 알면은 이제 응용 문제에 강하죠. 응용 문제를 강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도 개념을 잘 익힌 사람은 이제 더듬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풀어낼 능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자공학을 4년제에서 배우면 2학년, 3학년, 4학년 3년 동안을 배우는데 그냥 그대로 쭉 배운다고 하면 3년 동안 배우는데 이게 요령을 가지고 공부해 가지고 2년, 3년 동안 잘 기억할 수 있을까? 그러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개념을 잘 익힌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그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뭐 좀 잊었다 하면 다시 조금만 공부하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게 바른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학의 바탕 위에 전공을 공부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게 공학이라는 게 이제 수학으로 표현을 합니다. 수학으로 이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수학을 잘 모르면은 이게 공학을 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런 말이 있죠. 이제 수학은 물리학의 언어이다. 물리학은 완전히 이제 수식으로 모든 내용을 표현하는데 이 공학도 이 물리학에서 이제 나온 거죠. 물리학에서 이렇게 이제 공학이 나왔기 때문에 여전히 수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을 막혀가지고 이제 하는 기준이 이제 수학책을 좀 보면은 풀 수 있다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수학책 보면서 이제 풀어 나가면 되는데 수학책을 봐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제안하는 게 몇 개월 수학을 공부를 하고 전공을 하는 게 훨씬 시간적으로 유리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자공학이라는 게 몇 년을 공부하는 거죠. 뭐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 기간 동안 수학은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수학을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보다는 그냥 앞에 몇 개월을 써서 수학을 잘 한 다음에 쭉 가는 게 훨씬 낫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수학의 어려움 때문에 지금 전자기하학을 위한 수학, 회로 이론을 위한 수학 이런 것들이 이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이제 살펴보시고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공학이 물리학에서 나왔거든요. 전자공학도 이제 물리학에서 나왔기 때문에 물리학의 지식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물리학의 여러 분야 중에서도 그래도 이제 기초적인 것 중에 역학하고 전자기학 정도는 좀 자주 보고 해서 이 내용을 잘 익혀 두시는 게 좋습니다. 요것이 이제 역학하고 전자기 부분이 이 전자공학에서 이제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전자공학에서 다루는 학문, 과목, 또 전자공학에서 파생된 다른 과목, 또 전자공학을 공부할 때 좀 유의해야 할 점 이런 것들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잘 이제 살펴보시고 공부하실 때 좀 좋은 가이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